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데 이거 가야 되나 치과에? 이런 고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충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못 보신 분은 제 채널에 가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오늘은 잇몸 질환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통증에 관련된 얘기죠. 과연 이렇게 느끼는 증상이 잇몸 질환인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치과에 가야 할 것인가? 잇몸 질환은 염증입니다. 염증이라는 건 지저분한 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놈과 우리 몸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전쟁의 과정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치아 옆에, 치아의 바깥면에 잇몸 살이 있는데 칫솔질이 잘 안 돼서 음식물 찌꺼기가 쫙 붙었어요. 그럼 그 우리가 보는 음식물 찌꺼기 속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세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막 주워 먹어요. 그리고 뭘 만들까요? 염증 물질이라는 부산물을 만듭니다. 그럼 그 염증 물질에 의해서 잇몸에 염증이라는 게 생겨요. 붓습니다. 피가 나고요. 아프냐?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속에서 뼈가 녹기 시작해요. 잇몸은 부어있고 피가 나는데 그 속에는 잇몸뼈가 슬금슬금 없어집니다. 잇몸뼈가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프냐? 안 아픕니다. 잇몸뼈가 홀라당 다 없어지고 이가 홀라당 빠질 때 될 때까지도 통증이 거의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건 이놈의 이빨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많이 내려간 거예요. 여기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그 근처에서 썩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증상들 뿐이지 이건 너무 아파서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물론 급성으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잇몸 질환은 실제로 환자들이 치과에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뭐가 있냐면 지금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60이 넘었는데 이젠 나이가 40인데 그러면 나이 먹었으니까 잇몸뼈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면서 치과에 안 가요. 그런데 잇몸뼈는 깨끗하게 잘 닦고 관리하면 20대, 30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잇몸뼈를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뼈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칫솔질 하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밑에 댓글들이 그런 게 달리는 게 있어요. 어차피 유전이다. 나이 들면 다 없어진다. 어차피 노화다. 닦아봐야 소용이 없다. 예. 혹시라도 제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분이 진짜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유전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일이 나올 거면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임상증례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 먹어서 생기는 노화가 아니고 안 닦은 기간이 길어서 나이 들어서 뼈가 내려가는 증상을 느끼시는 겁니다. 자,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아프냐? 별로 안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과에 안 오겠죠. 언제까지요? 이가 흔들흔들 때까지 안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20대, 10대 혹은 30대라도 깨끗하게 닦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관리를 제대로 하면 그 잇몸뼈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냐?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저 같은 치과 의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깨끗하게 닦아서 치과 의사 도움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힘들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한 게 제 채널에 있는 SOOD, 수드라는 칫솔질 방법인 거죠. 그 방법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건강해지신 분들이 저희 치과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70 넘으신 분은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손 붙들고? 내가 선생님을 10년 전에만 만났어도 50대는 뭐라고 그래요? 30대에서만 만났어도 내가 입안에 임플란트가 없었을 건데 다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근데 한쪽으로 보면 안타까운 건 뭐가 있냐면 20대나 10대는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머리가 빠지겠어? 내가 이가 빠지겠어? 나는 건강한데 그러고서 10년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럴 걸 그랬다. 제가 맨날 고등학교 애들한테 야단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빨리 깨닫는 놈이 성공하는 거다. 오늘 시작하시면 오늘 가지고 있는 잇몸뼈는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염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염증이 심각할 정도로 확산이 되면 갑자기 염증이 확 일어나면 잇몸에서도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잇몸에서도 고름이 나와요. 되게 끔찍한 얘기인데 이런 데 이렇게 눌거나 이렇게 빨면 고름 냄새가 나기도 해요. 이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뽑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거든요. 조금 지저분한 게 쌓이고 뼈가 내려가고 또 조금 지저분한 게 쌓이고 뼈가 내려가는데 어딘가에 뼈가 많이 내려간 깊은 동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세균이 신난다 그러고 쫙 들어가겠죠. 그럼 안에서 갑자기 염증이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통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미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잇몸 질환으로 내가 자각 증상을 느끼게 되면 내가 느껴도 이 이빨은 흔들거리는 것 같아. 이 이빨은 오래 못 쓸 것 같아. 이 이빨은 뼈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정말로 치아 주변에 뼈가 없는 거, 염증이 있는 거를 내가 느낄 정도가 되면 치과에 와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실 가능성이 커요.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언젠간 밥 먹다 빠지겠죠. 무슨 일을 겪고요? 잇몸뼈가 지금 남아있는 것조차도 다 없어지면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잇몸 질환은 되게 증상이 없는 조용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암하고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이가 홀라당 빠질 때까지 나는 모르는 채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프고 오늘 불편하면 이분이 왔었을 텐데 이게 잇몸 질환입니다. 충치보다 훨씬 더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전 국민이 잇몸 질환 환자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20대의 잇몸 질환 환자는 어때요? 그냥 단순히 잇몸에 염증이 조금 있고 피가 나는 정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10년을 살면 어떻게 돼요? 시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리다는 건 어디가 시리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시린이에는 어떤 치약을 써야 돼요? 시린 증상은 왜 나와요? 뭐 이런 얘기들이 제 채널에 있습니다. 시리다는 건 뼈와 잇몸으로 덮여 있어야 할 뿌리 부분이 노출됐다는 얘기입니다. 잇몸뼈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30대 중반인데 여기가 시려. 무슨 얘기예요? 20대부터 지금 나이까지 칫솔질이 안 돼서 뼈가 녹았어요 라는 얘기예요. 오늘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년 지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갈 겁니다. 40대쯤 되면 40대 후반쯤 되면 다 그 얘기를 하죠. 아유 오래 살았나 보다. 여기에 뿌리가 드러난 게 보여서 치과 가서 떼우고 왔다. 그리고 60대가 70대가 되면 임플란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을 새로 먹고 칫솔질하는 방법을 바꾸면 잇몸이 내려가는 게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거는 충치인 경우가 더 많아요. 잇몸 질환은 별로 없습니다. 아프기 전에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치과 가서 검진도 받고 엑스레이도 찍고 칫솔질도 배우고 치간 칫솔도 열심히 쓰시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마음을 먹고 오늘 저녁부터 칫솔질하는 게 달라지면 잇몸뼈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줄 겁니다. 습관 바꾸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수우드라는 칫솔질이라고요. 제 채널에 있어요. 나눠놓은 거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달라지셔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잇몸뼈 가지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연치아 가지고 평생도록 건강하게 사시길 정말로 기원드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